이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자, 이 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가 오는 형태지. 주로 이 형식은 상태나 그 사람의 직업 혹은 어떤 직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상태나 지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형식 문장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 누가 있었지? 비동사. 그치? 비동사가 대표적으로 상태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동사가 되겠지. 두 번째는 상태 변화 동사. 그치? 상태 변화 동사. 상태가 변화하는 동사들이지. 대표적으로는 누가 있죠? 상태 변화 동사예요? 응. become. 그치? 뭐뭐가 되다. 뭐뭐해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동사고, 그리고 상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 go, get, turn, pour. 요 정도. go, get, turn, pour. 그리고 grow라는 뜻도 있었지. 자, 이러한 표현들 go, get, turn, pour, grow는 각자 원래 의미가 있잖아. go는 가다, get은 뭐, get도 가다라는 의미도 있고 가지다라는 의미도 있고, turn 돌다도 있고요, 바꾸다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pour은 떨어지다, grow는 자라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 그러나 이렇게 뒤에 뭐가 올 때, 형용사가 오게 되면 형용사한 상태가 되다. 그래서 go bad, 상하다. 그리고 get tired, 피곤해지다. 그리고 turned red, 빨개지다. 그리고 pour, dry, 마르다. grow tired, 피곤해지다. 뭐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왔을 때는 기존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뜻이 된다. 오케이? 자, 세 번째는 상태 변화가 있으니까 상태 유지 동사가 있겠지. 상태 유지 동사들은 대표적으로 keep이 있지. 그래서 keep,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 그리고 뭐가 있지? remain,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the students remained silent, 그 학생들은 조용히 있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ay, 이렇게 세 가지, keep, remain, stay가 상태 유지 동사야. 그래서 stay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He stayed awake last night, 어젯밤에 그는 깨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상태가 유지되는 모습을 표현해주는 동사들이 있다. 네 번째, 인식 동사 있죠. 인식 동사는 상태 유지 같은 경우에도 주로 보어 자리에 명사는 안 쓰고요, 형용사가 옵니다. 인식 동사는 뭐가 있었지? look, 그리고 seem, appear 이런 표현들이 어떠한 상태로 보이다. 그래서 뭐뭐해 보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들이죠. 뭐뭐해 보이다. 그래서 얘네들도 주로 형용사가 보어로 옵니다. 명사를 잘 쓰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감각동사. 옳지, 감각동사. 자,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감각과 지각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 감각과 지각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거든? 감각은 뭐야? 느끼는. 그치,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각은 말 그대로 그치, 있는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 지각 동사야. 그래서 감각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 사실은 아닐 수 있다. 지각 동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사실이다 라고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각 동사 누가 있지? feel, 그리고 smell, 어떤 냄새가 나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 smell, 냄새를 맡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때는 삼형식으로 사용되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동사가 하나의 의미로만,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면 될까? 형용사. 뒤에 오는 옳지. 뒤에 오는 말이 명사인가, 형용사인가, 혹은 오형식인가. 뒤에 오는 구조를 보고 그 동사의 형식을 우리가 판단해주면 된다. 동사 형식을 판단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 문장을 해석 못하는 건 아니거든. 오케이? smell 그리고 taste 어떠한 맛이 나다. 또 sound 어떻게 들리다. 자, 얘네들도 여기 중요해. 얘네들은 보어 자리에 주로 형용사를 쓰고요. 근데 명사도 쓸 수 있거든. 명사 쓸 때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He looks happy. 해석해 보면 그는 행복해 보이는. 행복해 보인다지, 그치? 두 번째 문제. 어이구. 그는 looks 뭐지? 그는 소년처럼 보인다라고 해보자. 해석해 보면 그는 소년이란 명사가 오니까 처럼 보인다. 이 처럼이란 말이 갑자기 생겨나지.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래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명사가 이렇게 보어 자리에 올 때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like라는 전치사를 넣어줘야지 된다. 이해했어요? 자, 감각동사 뒤에 명사가 왔다. 그럼 그 앞에 뭘 써줘라? like를 써줘라. 왜? 우리나라 말도 처럼이란 말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를 통째로 우리는 보어로 보시면 됩니다. 통째로 보어로 인식해주면 된다. 이해했지? 네. 이렇게 보시면 이형식 동사, 비동사, 상태 변화, 상태 유지, 인식 동사, 감각 동사 이렇게 총 5가지가 이형식으로 사용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주로 뭐와? 상태와 관련이 있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문으로 돌아갑시다. 몇 번까지 했었지? 첫 페이지 다 끝난 것 같은데? 네. 그죠. 두 번째 페이지도 좀 했던 것 같고, 보자. You must be hungry. It might be true. 여기 43번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아, 42번부터 보면 되겠다. 자, 여기 문장 주어 누구야? 42번. I 주어는 I고요. 동사는 have been이 동사야. 요것도 조금 다시 이야기해 보면 have라는 동사 뒤에 과거분사 pp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 형태를 우리는 완료 시제라고 한다. 오케이? 근데 이때 have의 시제가 지금 뭐야? have. 현재요. 그치, 여기도 현재로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무슨 완료? 현재 완료. 그렇지, 현재 완료라고 불러주면 돼. 현재 완료는 해석할 때 가장 기본 베이스는 했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뭐뭐 해요. 그렇지, 옳지, 좋아. 했다라고 해석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볼게요. I have been a fan for years. 자,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나는 팬이었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 팬이었다도 괜찮지만 몇 년 동안 나는 팬이어 왔습니다. 조금 더 이상한데, 그치?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팬이라는 상태를 유지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문장 하나 써볼게요. I have lived here for 3 years. 이렇게 넣어볼게. 나는 3년 동안 이곳에 살았다도 괜찮지만 살아왔다도 괜찮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했다라고 해석한 후에 만약에 해왔다가 자연스러우면 이렇게 해왔다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한 개 더. I have been to 제주도. 이렇게 쓰게 되면 나는 제주도에 갔다 되겠지. 근데 이렇게 갔다 왔었다.
two times. 나는 제주도에 2번 가봤다가 되는 거지. twice가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왔다가 아니라 뭐뭐 해본 적 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완료는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은 그냥 했다라고 해석하시고 뭐뭐 해왔다가 자연스러우면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다가 자연스러우면 그렇게 해석해주면 돼. 그래서 집에서 꼭 해석 연습할 때 말로 내뱉어 보면서 하는 걸 추천해. 말로 내뱉어 보면 그 말을 내 입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생각하면 바로 고쳐줄 거야. 그래서 꼭 말로 내뱉으면서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2번은 그냥 수년 동안 나는 팬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어는 a fan, 그리고 전치 앞에서는 빗금 그어서 구분해 주면 되겠다. 맞게 했어? 네. 43번 가보자. 주어는 누구야? 주어요? 응. 유요. you가 주어제. 그리고 동사는 must be. must be를 하나의 동사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must 같은 동사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지? 조동사. 조동사라고 하거든. 근데 조동사의 역할 자체가 뭐냐면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따라서 조동사는 이렇게 동사랑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자, must는 뜻이 뭐지? 뭐뭐 할 것이다. 아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자, 한번 이렇게 보자. You must be hungry. 너는 배가 고파야 한다. 조금 이상하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배고플 것이다. 근데 must는 어떤 느낌이냐면 강한 추측이야. 뭐뭐임에 뭐뭐함에 틀림없다라고도 해석이 돼. You must be tired. You must be hungry. 너는 배가 고픔에 틀림없어. 혹은 너는 틀림없이 배가 고플 거야. 이런 뉘앙스로. must는 뜻이 몇 가지 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무야. 해야 한다라는 의무. 두 번째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 이렇게 2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하나의 뜻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다른 형식으로 나왔을 때 해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2가지 뜻으로 사용되니까 반드시 2가지를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라는 이 형식이 되겠고요. 44번 가볼게요. It might be, 그리고 true가 보어가 되겠지. 자, might는 어떤 조동사지? might요? 뜻이요? 네. 뭐뭐임에 틀림없다. might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아주 약한 추측을 할 때 쓰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꾸자면 뭐뭐일지도 뭐뭐 할지도 몰라, 요런 의미야. may도 비슷하게 사용되고요. 오케이. might를 보고 우리 맨날 조금 공부한 아이들은 might를 보고 may의 과거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might는 may의 과거형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형 might도 있어.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크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때 might는 그냥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약한 추측을 뜻한다 라고 기억만 하면 돼. 그래서 그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라는 문장이야. 이해됐니? 자, 요것뿐만 아니라 있잖아. 조동사를, 다른 조동사를 이용해서도 추측을 뜻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조동사를 다른 표현으로 쓰게 되면 그 확신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it can be true 하면 뭐야?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다. It could be true.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정도가 다르겠죠? 잘 표시했네. 정도가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오늘 마무리 지읍시다. 45번. 코드 그대로 나왔네. 주어, 동사, 보어지. 그가 아플 수도 있다. 약한 추측. 그 다음 문장. 주어, 동사.
자, seem은 우리 아까 봤던 인식 동사였지?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로 보이다인데 seem이라는 동사는 목적격, 다시 주격 보어 자리에 주로 투부 정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선생님 해석 어떻게 해요? 괜찮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간단해. 이게 없는 것처럼 생각해 주면 돼요. to be가 왔을 때는. 그럼 얘가 보어처럼 보이지? 자, 당신은 어떻게 보여? nervous. 심각. 뭐였더라? 불안한, 긴장한이란 뜻이야. 그치? 너는 긴장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47번 appear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부정사를 가지고 주격 보어를 자주 씁니다. 주어 동사 주격 보어 해주면 되겠네. 그녀는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그냥 she appears happy라고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투부정사 좀 더 자주 쓰는 표현이고요. 48번 가보자. It has become difficult. 주어 동사. 자, 동사 시제가 지금 뭐지? 현재. 현재? 미래요. 미래야? 왜 미래야? 했으니까. 했으니까? has가 미래인가? 어떨 때 has를 쓰지? 3인칭. 지금 단수이고 시제는 시제요. 예, 미래예요. 아니에요. 현재야. 그래요? 왜 has를 미래로 알았어? 아니야. 주어가 3인칭 단수고 3인칭 단수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나랑 너를 제외한 모든 것들. 그리고 단수는 한 개. 그래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지, 이시. 그리고 단수니까 3인칭 단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야. 시제는 현재 시제일 때 일반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여주지. 그래서 have는 좀 불규칙 변화하니까 has가 되는 거야. 이는 둘 다 무슨 시제다? 현재야. 그럼 선생님 미래는 어떻게 나타내는데요? will, have, pp로 나타내는 게 미래 완료 시제야. 요거 이 형식 끝나는 대로 우리 현재 진행 시제,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리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리고 현재형 수동태, 과거형 수동태, 미래형 수동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갈 거야. 그리고 나서 6월부터는 끝나는 대로 교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됐지? 그래서 가보자. 자, 현재 완료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었지? 이걸 뭐뭐 했다. 그치? 하고 왔다 해본 적. 그쵸? It has become difficult.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48번 문장. 그것은 그것은 어렵게 됐다. 잘했는데 조금 바꾸자. 그것은 어려워졌다. 그렇지. 오케이. 근데 해석이 조심해야 되는 게 현재 완료의 시제가 뭘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현재 완료의 시제요? 응. 현재. 현재지, 그지? 그래서 근데 해석이 했다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과거형으로 썼을 때와 해석이 큰 차이가 없어. 그지? 근데 조심해. 그때 다시.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거고, 과거 시제는 그냥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인 거야. 그래서 요 둘 간의 차이점은 존재한다 정도 알고 있으면 다음에 우리 완료 시제 할 때 좀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거야. 49번 가볼게요. 49번 별표 하나 쳐둘게. 이거 얘를. 자, 그가 looks 보이지? 근데 뒤에 like란 전치사 와 있는 거 보이지? 아까 설명했다시피 감각동사나 인식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주로 오는데 뭐가 왔을 때? 인식동. 명사가 왔을 때는 뭘 써줘라?
like를 써주어라.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중학교 1학년 2학기인가 교과서마다 좀 다르긴 한데 1학년 2학기쯤에 시험을 봐. 요 내용으로. 그래서 명사가 맞다 뭘 써줘야 돼? like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가 하나의 보어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는 선생님처럼 보인다.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50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구분하는 방식은 그냥 요렇게 하나의 그냥 동사로 볼게요. 요거는 밑 뒤에 있는 해설지랑 조금 달라. 그리고 here이 보어까지는 아닌데 그냥 보어로 여기서 볼게요. 자, be supposed to가 무슨 뜻일까? be supposed to. be supposed to. 요 표현은 근데 되게 이제 캐주얼한 표현인데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 뭐뭐 해야 돼 혹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어 라는 말 우리도 쓰잖아. 그 예를 들어서 I'm supposed to be I'm supposed to go to London for dinner 뭐 이렇게 쓰면 나 런던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의미인 거야. 그래서 너는 이곳에 있어야 한다 정도 되겠죠. 그래서 너는 이곳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 형식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됐니? 네. 자, 이런 식으로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호의 형태로 상태와 지위를 나타내는 것에 중점을 둔 형식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동사, 상태 변화, 세 번째 상태 유지, 인식동사, 감각동사. 인식동사와 감각동사는 주격보호 자리에 명사는 거의 쓰지 않고요. 형용사를 사용해 주며 명사가 왔을 땐 앞에 뭘 써줘라? 옳지, like를 써줘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됐나? 네. 오케이.